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월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격월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막 다른 영상에도 댓글이 붙었었어요. 네. 지금 빨리 이건규 대표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네. 조언이 필요하다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12월 10날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네. 전날 폭락에 이어서 오늘은 폭등, 급락에 이어서 회복, 급등 뭐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될지. 회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아직 저희가 장마감하진 않았는데 코스닥이 전날은 5% 급락, 네. 오늘은 5% 급반등. 너무 정신없어요. 요즘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한데 네네. 조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규 분포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규 분포를 벗어난 약간 특이점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특이점이라는 부분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다, 뭐 추가적인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을 다른 나라로 갑자기 무슨 뭐 망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에 너무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저께 이제 폭락 때 어찌됐든 최대한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정규 분포에 결국엔 따른다,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시장은 어찌됐든 바닥 짚고 좀 회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네. 세상 전체 40몇 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이거는 되고.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었고요. 누구도 이제 거의 경험해본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만한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버틸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결국엔 저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령과 탄핵 이어서 더 비정상적인 상황이 뭐가 있겠는가? 네. 뭐 예측하기 어렵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합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상식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뭐 탄핵안 의결을 네.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뭐 상황이죠.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언젠가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된다라는 거는 또 네.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주에 표결이 정말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탄핵 확률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이번 주냐 아니면 뭐 1, 2주 더 후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뭐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그래서 왜 우리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확률의 정규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쇠구슬 같은 거 동시에 이렇게 확 떨어뜨렸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이 확률의 정규 분포에 따라서 떨어지는 모습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투자할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자연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패테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두텁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를 가정하기에는 낮은 확률의 베팅을, 그러니까 낮은 빈도의 베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 탄핵
아니면 뭐 블랙스완 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때는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확률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네. 버티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12월 9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엄청나게 손절을 했습니다. 네. 뭐 거의 가격대로 보면 손절이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합쳐 거의 1조 2천억? 네. 그 앞전 날에 비하면 이틀 동안만 거의 한 2조 원 이상. 네. 10날 기준으로도 장중에 개인들이 또 순매도 하는 걸로도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매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미수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급락하면서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미수금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겹쳐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요. 투매, 손절, 반대 매매 이 최악인 거죠. 그때가 이제 보통 바닥인 거죠.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좀 두려워서 뭐 이거 반등하면 다 잘라내야겠다. 혹은 네. 손절해야겠다. 네. 나도 투매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경험이 네.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반면에 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이런 때를 더 무서워해서 팔기보다는 이미 이제 발생을 했고 주가는 이미 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뭐 비중 확대의 어떤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에 자산을 위탁하시는 분들은 좀 네. 부자들 아닙니까? 네. 경험 많으신 분들. 네. 고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 조용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고객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고 피할 수 없거나 이거를 예측하거나 뭐 그러긴 어렵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오늘 뭐 이 방송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목요일에도 그렇고 이제 신규 고객분들 상담 오시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항상 뭐 이제 기회를 잘 살려서 불을 일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이제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럴 때 이제 공포를 먹기 마련인데 네. 이럴 때 탐욕을 부려야 되는 거고요. 그 외 하워드 막스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그 이야기인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사람한테서 주식을 사는 건 최선의 상황이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막 줍줍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8년 전에도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시장을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그때 르네상스가 있었나?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네. VIP 계실 네, 때였나? 맞습니다. 어떨까요? 8년이랑 비교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근데 이제 그때랑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탄핵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했죠. 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거는 이런 이제 불확실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고유의 경쟁력이 약간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 이제 상대의 매력도가 좀 감소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가격 경쟁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기술력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에서 만들던 거를 뭐 그 제조업 경쟁력이 뭐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약간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약간 눈에 띄게 이제 보였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철강 화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LCD는 뭐 당연하고 OLED까지 또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경쟁력하고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ODM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이제 잘 되고 있는 산업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철강하고 화학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면은 좋아질 때 먹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죠. 그냥 계속 안 좋은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기이거나 그 이제 반등폭이 좀 작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이게 정말 장기적인 경쟁력의 훼손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위협이 왔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이냐 혹은 중국하고 경쟁 관계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업종이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능한 섹터가 되게 좁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업종이 점점 슬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에만 투자하고 안 될 만한 것들은 투자하지 말자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섹터별로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네. 여의도 증권업계에도 리서치 센터 내에 철강 업종 없는 리서치 센터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거의 철강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석유화학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또 이게 상대 매력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장으로 아예 이동해 버리는 투자자도 굉장히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도 이제 미장으로 가신답니다. 아, 이제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게 분산 투자적인 차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위험 자산이 100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미국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뀐 생각은 한 40% 정도는 미국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40%까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달러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달러가 강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해지 차원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의 매력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 부분 더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 게 맞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국내를 60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고유의 매력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뒷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이해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투자를 버리고 가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든지 세제 부분이 걸려 있지만 이제 국내는 여전히 이제 세제적인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분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안 가져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을 좀 반영시키다 보니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은 한 40% 정도 뭐 어찌됐든 가져간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해외 투자 펀드를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만 40%까지도 늘릴 계획. 근데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가입 문턱이 좀 높은데 해외 투자 펀드는 문턱을 많이 낮추신다면서요? 낮춘다기보다는 일단은 낮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최저 가입 금액 5천만 원으로 해놨어요. 원래 사모펀드는 국내는 이제 3억부터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으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한테는 저희가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가입 금액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억 원, 그리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가볍게 투자 이제 저희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도 조금 저렴하게 책정하셨다고 합니다. 저 너무 잘했죠? 홍보성인 네. 것 같긴 한데 잘했죠. 저희가 뭐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홍보해드려야죠. 기본 수수료라든지 뭐 성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매력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펀드 런칭이 된 상태고 뭐 개방형이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가입이나 아니면 뭐 탈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미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중심으로 한 AI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AI 서비스가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한 것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이제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한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 비중을 AI 서비스에다가 비중을 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AI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몇몇 살펴보면은 네. 다 이제 공통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고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향후 2, 3년 내에 이제 세일즈 이제 인력을 이제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고객들의 요구가 많고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20-30%씩은 다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AI 서비스가 별로 없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미국은 이미 선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가격을 20-30% 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익으로 찍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AI가 돈이 되냐가 아니라 이미 돈이 되는 거를 입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 쪽으로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국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네. 연기금도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있고 네. 개인들도 거의 뭐 염증을 느끼면서 떠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과연 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 측면에서. 근데 이제 연기금 이제 국민연금만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어찌됐든 10년 정도 지난 후 시점에는 네. 계속해서 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줘야 되는 연기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아지기 노령연금.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더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외국인은 또 국내의 어떤 정세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야만 네. 그들이 또 믿고 들어올 수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도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만 투자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매력적인 걸 찾자라는 관점이 조금 더 그 관점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없는 비즈니스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들, 뭐 AI 서비스를 근데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는 있고 이제 국내에 없으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선박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에 그런 기업이 많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투자하고 이런 식의 관점의 어떤 투자의 지평을 좀 넓힌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제 돈에는 국경이 없다. 네. 자유롭게 이렇게 또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거칠기는 한데 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순매수할 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많이 팔 수 있는 혹은 팔고 있는 대형주 네. 혹은 외국인 수급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중소형주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더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중소형주나 대형주의 구분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쪽이 수급적으로 유리하냐라는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도 사실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잘 안 사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500억대 기업을 2개의 기업을 샀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찌됐든 AI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보안 관련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회사를 산 이유는 중소형주여서가 아니에요. 이제 AI 서비스를 좀 찾다 보니 안 되고 자꾸 찾다가 내려가서 이제 그 기업들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향후 전망이 밝냐, 이제 어둡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이제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이냐의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소형주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 비중이 더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중을 늘렸던 업종이 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늘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대형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뿐이지 저희가 대기업을 늘려야겠어, 중소기업을 늘려야겠어 이런 생각 자체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수급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이익 증가를 보자 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잘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국정에서도 그렇고 미장에서도 그렇고 AI 서비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뭐 지금 너무나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포지션을 안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I는 빼놓을 수가 없고. 네.